첫 경기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 이제 갔다 와 처음으로 우리가 뭐 국내에서니까 국내에서 첫 경기를 그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존 툴도 있고 선수들이 가지고 가려는 기존 툴도 있고 또 제가 와가지고 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부분들도 선수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능력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잡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된 거는 마무리가 잘 됐겠죠. 잘 된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이제 들어갔을 때 3번 1 지역에서의 심플하면서도 이제 마무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결정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후방 빌드 미들 전개에서의 수축이를 가지고 좀 더 역동적으로 하는 거 있는데 그런 볼 소유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좀 잡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어차피 경기를 계속하면서 조직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그 팀하고 당연히 팀의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 건 분명히 있고 이 전북 현대 알다시피 K리그를 대표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제가 이 자리에 감독으로 있는 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게 또 우리 팀이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한국 축구에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입혀야 되겠다 색깔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그냥 컨트레스 이야기하면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거스포획 감독이 결과를 만들어냈던 부분들은 당연히 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심플하면서 선이 굵은 축구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위협적인 부분들이 상대 진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볼 소유를 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최대한 빠른 템포를 가지고 측면이든 중앙이든 가지고 나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조금의 차이, 전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공격적으로 봤을 때 수비적인 거는 별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결국은 볼이 우리 진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고 공격이든 수비든 두 가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하고 컨트롤에서 맞춰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왜냐면 첫 경기가 슈퍼컵이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생겼잖아요. 생겼고 동계 때 전지훈련까지 잡혀가지고 사실 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 시차 적응권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청년의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지금 리그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벤트이지만 저하고의 20년 만에 만들어진 그 자리에 감독으로 있는 제가 정말 감사하죠. 감사한데 저는 하나의 이거는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남아있는 부분들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트로피를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한 게임 해가지고 트로피 들고 있으면 그거 김치국물도 마셔야 될 일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전하고 해봤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럭키한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분명히 대전은 강팀인 거는 모든 게 조직적인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채웠다는 느낌. 대전은 그런 느낌이 그날 경기에서도 제가 느꼈고 서울은 늘 힘든 부분이 제가 감독으로 전에 있던 팀에도 그랬고 서울은 늘 힘든 부분이 있는데 김기동 감독이 3년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충분히 우승권에 안에 있는 팀으로서의 늘 우리가 1년 동안 리그에서 싸워야 될 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임하는, 훈련을 임하는 우리 선수들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팀적으로 좀 많이 좀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해왔던 거를 조금씩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축구 보는 눈이 좀 더 발전한 것 같고, 선수들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 축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좀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미팅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구현이 된다면 좀 더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망으로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삶에 있어서도 뭐 축구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정답이 없다보다는 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선수들에게 아니면 제가 저하고 연관된 사람들한테 그 답을 찾아줘서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를 듣고 저도 또 정답을 찾지 못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저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답은 노력하면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도 없고요. 제가 싫어하는 선수도 없습니다. 다만 팀에 도움이 되면 저만 행복하지 않고 팀만 행복하다면 그 선수는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속도가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어떤 경기에 대한 속도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이 좀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 부분이 K2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선수들 K1이나 K2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굳이 기량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뭐 결정의 차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축구 인생에 이제 며느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친정으로 온 거죠. 며느리로 저 시댁에 가 있다가 친정으로 온 건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울산 HD의 감독이라는 자리는 뭐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저한테 하늘에서 내려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 있는 모든 어떤 진짜 여지껏의 어떤 축구 인생의 노하우를 다 쏟아내고 그러고의 어떤 제가 이제 은퇴를 한다면은 그런 어떤 저한테 좋은 마지막 기회, 좋은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뭐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저도 뭐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팀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잘했으면 좋겠고 선수 때 스타플레이어가 지도자는 잘 못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전 그걸 깨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는 거지 꼭 잘했던 스타플레이어가 지도자를 하는데 못한다는 사실 그런 얘기는 사실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뭐 누가 더 많이 노력하냐 그런 부분에 달린 거지 굳이 꼭 스타플레이어가 감독을 하는데 지도자라는데 잘 못한다 그거는 저는 인정은 못하고 그 지도자를 맡았을 때 그 팀을 맡았을 때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진짜 거기에 올인을 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스타플레이어 아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진짜 뭐 정의라기보다는 자 스타플레이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만심? 그게 지도자를 해도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꼽히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지도자로서의 어떤 꼽히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봤을 때는 누가 더 노력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그게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은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의 하루 온종일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퇴근까지 훈련 시간 이외에 훈련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다 분석하고 코치들이랑 미팅하고 그런 시간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거, 리스크 있는 거, 상대방 장점, 단점 다 코칭 사실 그럼 코치들이 좀 피곤하긴 하죠. 근데 그게 우리 팀이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가 올인한다면 저는 어느 팀이든 스타 플레이어가 가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존 선수들이 최근 그래도 몇 년간 그래도 좋은 활약들을 많이 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좀 부족한 포지션에 영입을 또 좀 요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조화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작년보다 또 좋은 결과와 성과를 내야 된다는 목표와 또 다짐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포지션에 사실 좀 한 명의 선수를 더 영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결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다른 선수들이 직시 전력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또 그 역할과 또 그런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습 경기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선수들이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연습 경기도 좋은 결과와 좋은 내용을 보여서 좀 저도 올해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첫 경기는 사실 어느 팀과의 만나도 사실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제가 전에 있었던 팀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생기고 또 팀 선수들 또는 팀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선수들이 그날 경기에 잘 할 수 있게끔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상황들을 잘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목표나 또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운동장 나가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좀 더 선수들이 첫 경기는 부담 없이 좀 잘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서 결과를 갖고 온다고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결과와 또는 선수들이 동계훈련 했던 동안 자기네들이 보여줬던 이런 퍼포먼스나 또 저희가 준비한 조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운동장에 나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처음 모여서부터 지금 한 6, 7주 이상의 가량을 계속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미팅과 비슷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 흔들림 없이 쭉 같이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의 축구가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찾아가고 싶어요. 이분은 다른 팀들도 다 승격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단 시작도 안 했고 주사위는 던져져 봐야 알고 좀 저희가 끝났을 때 이런 좀 무관심을 큰 관심으로 좀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와서 좀 생기네요. 시상식 때 시상식 지금 감독하면 한 번밖에 안 와봤는데 2번 왔나? 일단 그 부분은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먼저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죠. 땀과 노력이 없으면 그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좋은 환경을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일단 그 성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선후배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규율 같은 게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선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일단 기대처럼 지난해보다는 일단 항상 뭐 팬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우승하고 싶은 생각은 다 있겠죠. 그런데 그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또 우리 김호가 예전에 우리가 포항에 가는 데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선수들도 얼마든지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그 환경에서 벗어난 다른 시스템, 어떤 그때와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우승하고 싶은 우승을 가까이 가고 또 우승팀에 항상 언저리 도전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저도 노력해야 되고 선수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매번 우리가 팬들이 포항은 영혼이 강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 영혼이 강하다는 걸 계속 지키기 위해서 또 저의 역할도 있고 선수들이 어떤 그런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도 경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선수들이 조금씩 녹아들어서 하나하나씩 끌어내면서 또 경기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 선수의 노력 끝납니다. 이거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땀과 노력이 좋은 환경을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이 시스템이 잘 갖춰있고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감독님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그리고 더 노력을 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역사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연분이 되지 않나. 저는 뭐 다 결과가 끝나고 시즌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법사라는 이야기는 좀 과장이시고 일단 스트레스 안 받는 감독은 없다. 또 이런 저는 그래요. 저는 보람은 성적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지난해보다는 좀 성장을 해서 좀 더 나은 선수가 되어 있으면 그게 결과와 또 성적에 또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보람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성장을 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결과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시작할 때부터 뭐 바깥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좋게 시작해가지고 좋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 뭐 처음 단계부터 저희들이 또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거는 또 이런 경험 있는 선수들이 또 팀에서 잘 리드를 해주고 있다는 거, 예.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잘 해주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시즌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뭐 주춤하거나 흔들릴 때 그때도 그런 경험 있는 선수들이 또 잘 해줄 것이라는 어떤 생각, 예. 믿음이. 아닙니다. 뭐 그 처음에 어떤 그런 기준에는 변함이 없고 뭐 점점 더 우리가 더 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즌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또 완성도를 또 높여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수들과 또 코칭 했고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뭐 전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뭐 제일 또 마음 아팠던 게 뭐 힘들고 마음 아팠던 게 뭐 작년에 좋은 뭐 우리가 순위도 마찬가지지만 결과도 결과지만 특히 홈에서의 어떤 또 부진한 모습, 또 마지막 홈 경기장에서 또 팬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 어떤 말인지 정말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절치부심하고 정말 군골쇄신해서 올 시즌에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주에서 또 아니면 인천에서 팬분들한테 조금의 어떤 좋은 추억은 뭐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 팬들한테는 아직 그런 추억이 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을 통해서 좀 그런 추억을 드리고자 우리 선수들과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 홈 개막전 3월 2일
4시 반 경기에 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올 시즌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끝까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자가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죠. 뭐 그 대안이 뭐 저희들 가지고 있는 구성원 안에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또 안 되는 거를 또 억지로 또 외국인 선수 자리가 비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영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뭐 아직 뭐 이적 시장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지 않는 선수라 그러면은 그 기준을 우리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위에 대한 이런 목표 또 뭐 이런 성격에 대한 목표는 분명히 또 가지고 가야 되지만 뭐 그게 오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축구라는 건 항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또 잘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한 거를 얼마만큼 또 경기장에서 이렇게 내 보이느냐 이제 펼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올 시즌에 또 어떤 또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변화도 변하지만 그 변화 안에서 정말 프로다움을 보인다 그러고 기본을 우리가 또 중요시이기 때문에 기본을 우리가 또 이걸 시즌 끝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그런 또 목표도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저희들은 또 잘 준비를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문제 앞에서의 어떤 그런 또 스코링하는 어떤 능력은 또 저는 또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K리그에서 또 2에서 잘 적응만 하면 또 충분히 또 많은 득점을 또 팀에 또 해줄 것이고 또 팀이 기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어떤 요소이긴 한데 이제 너무 그쪽에만 편중돼 있다 보면은 뭐 상대의 견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수가 좀 더 컨디션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팀도 같이 침체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감독님? 윤정환 감독님. 네, 오늘 반갑게 또 작년 시상식 때 네. 보고 또 오늘 또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아까 만나가지고 또 좋은 얘기도 했는데 네.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해 좀 우리가 좀 양팀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또 저희가 또 아름답게 또 운동장에서 또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네, 윤선도 워낙 뭐 2부에서 잘했고 또 우리도 좀 경쟁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 팀이어가지고 시즌 윤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는 그런 문화도 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한테 저도 배운 것도 많고 또 감독님이랑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 동화잖아요. 동화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런 좋은 기분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민우 선수는 뭐 우리 강원에서 지금 심장이죠. 네,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유현 선수 그리고 뭐 이승원 선수, 뭐 이기혁 선수, 김동현 선수, 이제 김동현 선수 부상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미드필드 진들은 저는 심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팀의 심장이고 뜨거워야 되고 또 열정적이어야 되고 또 그 심장이 또 잘 돌아가야 전체적으로 이게 다 잘 돌아가듯이 거기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우는 군 제대하고 그리고 제대하기 전도 저랑 같이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장단점이 확실한 선수인데 장점을 굉장히 좀 많이 자기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객관을 시켜가지고 정리가 잘 된 느낌으로 이제 축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민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 그리고 앵커 역할을 많이 하면서 볼 대급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연계해주는 느낌 그러면서 되게 영리해요.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포지션 플레이도 잘하고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상황적인 판단이 되게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월드컵이 있는 해는 선수들이 늘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부상도 그렇고 경기력도 끌어올려야 되고 또 거기 가려면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따라야 되고 저도 뭐 월드컵 가면서 느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서민우 선수가 너무 또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게 좋은 얘기들로 또 내가 멘탈을 잘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팀 성적이 초반에 우리가 좀 괜찮고 그리고
서민호 선수가 퍼포먼스가 괜찮다고 하면 기회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대표팀 3선에서 다들 좋은 선수지만 민우 같은 스타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서민우 같은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홍 감독님이 아마 잘 쓰시면은 진짜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감독이지만 여러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으면 뭐 전술의 변화, 그리고 상대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대표팀을 보면은 뭐 부상 선수도 많이 나왔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 좋지만은 서민우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홍명보 감독님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화 온 적은 없나요? 홍 감독님한테? 코치들은 전화 오는데 감독님 전화 오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이제 3년 연속 상위 파이널 A에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올 시즌이 또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내년부터 또 14개 팀이 운영되는데 시도민 구단 중에 3년 연속 파이널 A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회도 또 마침 되고 타이밍도 맞는 것 같아서 3년 연속 파이널 A를 진출해서 마무리를 좀 잘 하고 싶습니다. 빡세게는 뭐. 근데 이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제일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우리 김포가 많은 선수가 이렇게 해마다 동계훈련 때는 반 이상이 바뀌잖아. 근데 올해도 물론 반 이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다 잡고 싶은 선수는 또 다 잡았고 또 들어오는 선수들도 다른 해에 비해서 캐리어가 다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시즌보다는 되게 수월하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유율이나 소유에서 되게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었거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못하게 했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요구를 안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그런 과정도 좀 거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선수들한테 또 요구를 했고 또 동계훈련 때 그런 거를 많이 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뭐 우리 김포 축구에 또 점유율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가미를 해서 그런 축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K2는 1라운드 로빈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 경기 수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40경기가든 50경기든 20경기는 1라운드 로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라운드 로빈에 그래도 3, 4위권 안에 들어야 계속 시즌 끝날 때까지 그게 가는 거기 때문에 1라운드 로빈까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잘 순항을 한다고 하면 2022년도에 어떤 그런 그 성적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운동장 잔디 공사 때문에 6월 달까지는 10경기 이상을 지금 어웨이 경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이고 변수예요. 특히 어웨이 경기를 가면 선수들 피로도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따를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리커버리를 해줄 건지가 감독으로서는 지금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보다는 오히려 이제 리커버리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전체 연령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운동 수보다는 좀 리커버리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훈련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막 이제 제시한테만은 어떤 포커스가 맞춰 있었고 제시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주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능력 있는 선수가 빠지면서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뭐 누구의 하나의 팀을 만나기보다는 전체적인 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사실 뭐 가기 전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야 근데 너 갈 때는 정해놓고 나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로 정해놓은 데가 없대요. 근데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좀 희한하다. 한국 정서에는 내가 갈 팀을 만들어 놓고 나간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은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오면 언제든지 팀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선수들은. 그래서 나는
이제 더 큰 데로 가고 또 호프 때문에 또 딸하고 가까운 쪽으로 가서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대로 그럴 것 같으면 있지.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선수한테 얘기했지만 첫 경기는 많이 힘들었고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동계훈련 때 접해보지 못한 팀들이요. 그러다 보니 후반전에 급격하게 텐션이 떨어졌거든요.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그 경기 첫 경기를 벌써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히로시마라고 했는데 나는 히로시마가 더 까다로운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했다고 봐요. 마지막에 골은 먹었지만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은 있어요. 글쎄 조금 다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첫 해에는 많은 기대감을 받고 서울에 와서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올해 이제 또 마지막 해니까 올해는 그래도 팬들이 만족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나도 서울에서 팬들이 원한다면 구단이 원한다면 재계약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온 거를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더 잘해야겠다는 항상 나도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내 자신을 칠칠하면서 좋은 팀에서 더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나도 잘해야 서울이라는 팀에서 더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들과 또 구단과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드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해서 24년대 ACL 엘리트를 우리가 진출을 했었고 작년에는 조금 주춤을 했지만 그래도 이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팬들 입장에서 되게 기대치 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치를 맞춰주는 게 저는 그게 부합한다고 성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팬들이 우승인지 뭐 ACL 엘리트 진출인지 뭔지는 이제 팬들의 마음에 달려 있겠죠. 숫자로 네? 숫자로 해주시죠. 글쎄 그래 숫자로 하기보다 일단 상위팀과의 팀들과의 경쟁을 끝까지 이어가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 특별히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고 제주에서 연습 경기를 조금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일부 제주 팀하고 연습 경기가 잡혀 있었는데 그날 또 하필 눈이 와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한 경기를 못 하고 주로 이제 뭐 수원 FC하고 저희들하고 부산하고 하고 수원 FC하고 하고 또 K3 팀들하고 경기를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조금 성과가 있었던 제주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는데 80% 정도 됐다고 보고 근데 계속 80%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남은 시간 하고 또 첫 경기, 두 경기, 시즌 초반 경기 치르면서 뭐 좀 더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수원 삼성하고 했을 때는 뭐 말을 안 해도 동기부여는 다 선수들이 커지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좀 집중력이 높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또 개막전 경기이고 굉장히 좀 이슈를 받는 팀하고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은 그만큼 더 잘 준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 역시도 좀 기대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첫 경기부터 또 우리가 잘 치러놔야 올 시즌 또 순항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경기수도 줄고 그래서 일단 첫 경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점 3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적응력이 조금 문제였는데 조금 뭐 기존에 이제 안 했던 전술이나 안 했던 뭐 포메이션을 좀 하다 보니까
새로 합류한 선수들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겨울 내내 조금 미팅을 하고 우리가 훈련 영상도 찍어서 또 미팅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나아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새로 합류한 선수들한테 많은 도움을 또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줄여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팀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진짜 하나 좀 아쉬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 딱 하나만 영입되면 정말 올 시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콕에서 만났을 때 인터뷰에서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아직도? 네. 그래요? 그 자리가 그 자리. 글쎄요, 그래도 우승이라는 걸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도 있지만 또 긴장되는 또 순간인 것 같아요. 일부에서 과연 또 인천이라는 팀이 과연 작년의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물론 이어가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긴장감이 좀 도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독주를 하면서 우승을 하기에는 처음이니까 굉장히 좀 색달랐고, 또 선수들이 좀 자랑스럽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수비의 형태, 작년에 뭐 4-4-2 형태를 계속 유지를 했다라면 올해는 좀 수비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일부에서 버티면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했고, 그런 부분을 동계훈련 때 계속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운동장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의 좀 수비 형태를 조금 바꿨고, 그게 얼마만큼 잘 올해 통하느냐에 따라서 또 순위도 많이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전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또 활약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작년처럼 일주일에 한 경기씩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항상 잔류왕, 뭐 생존왕 이런 타이틀이었는데, 저희는 올해 상위 스플릿, 그리고 또 높게는 ACL까지 목표를 좀 높게 잡고 가기로 선수들과 얘기를 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뭐 작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감독상 받은 사람이 어떻게 2부를 가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반대로 이제 2부에서 우승하고 올라와서 이제 1부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변화된 모습, 그다음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주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믿고 같이 가시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선수 쪽에는 조금 작년보다는 보강을 한 느낌이고, 국내 선수는 뭐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기존에 있던 어린 선수들을 계속 데려가고, 이종성 선수를 데리고 와서 경험을 조금 심어놨고,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아주 크게 지금 뭔가 이제 문제는 이제 팀 자체가 3분의 2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약간 재창단하는 느낌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필요한 포지션에 또 외국인 선수는 보강이 좀 된 것 같아서 조금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 뭐 막상 베이징 고안하고 그다음에 우한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 팀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체력적인 부분까지 안 올라와 있어서 공 가지고는 훈련이 많이 됐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뭐 좋은 팀들이었고 좋은 상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으려고 했습니다.
순위는 항상 조금 말하기가 어렵고 그냥 작년에 보다 나은 순위 하면은 선수들이 발전했다는 증거고 새 팀이 새로 들어왔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작년보다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하고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도전자 입장이고 그 안에서 뭐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죠. 제일 크게 배운 거는 리더십, 사람 관리. 팀을 이끌다 보면 긴 시즌 가면은 뭐 선수단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코칭 스태프도 있고 지원 스태프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을 감독 하나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고 또 주말에 있는 경기 결과에 따라 그들의 그런 감정이 요동치고 또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많은 선수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감독이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 한 시즌 동안 그게 팀의 성적에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주고 또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뭐 경기장에서 뭐 전술적인 거 경기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가장 많이 배운 건 그런 리더십에 관한 사람을 대하고 하는 관리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걸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칭찬을 좀 더 많이 하려고요. 선수단한테도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작년에는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잘된 부분을 보면서 그 밑에 좀 안 된 걸 쏙 집어넣는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지금 올 시즌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막상 해봐야죠. 그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뭐 손삼성 자체가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못 올라간 거는 우리 K2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인 것 같고 관중 측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인정을 받고 있는 지도자가 그 팀을 또 K2로 내려왔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K2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팀들이 또 좋은 축구, 재밌는 축구,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축구를 한다 그러면 K1 못지않게 K2도 올해 더 많은 관중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그런 기간들이 좀 길었지만 또 준비 기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이번에 뭐 주어질 기회니까 이제 한번 새롭게 한번 보여줘야지. 좀 단추를 좀 꽉 잠글 수 있는 계기? 그때에서는 주어진 환경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좀 더 색깔론에 맞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잠금에 대해서 잠금 자체를 좀 여의치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제 잠금 장치가 좀 확실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기본적인 뼈대를 바꿔놨고 그 뼈대로 인해서 안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 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좋은 축구를 해야 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니까 지켜보는데 그래도 좀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일단 변화에 대한 모습들이 가장 기본적이다. 우리가 뭐 승부에 대한 부분은 뭐 간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축구를 하게 되려면 도전적인 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 앞으로 발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구단 우리 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수들도 일단 중상위권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삼고
발판을 디뎌서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나. 이번 그 올해에는 아마 안산이 변화되어 있다는 모습들이 아마 강하게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뭐 좋은 내용과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저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뭐 저는 그래도 우리 팀이 좀 더 좋은 팀이 되려고 그러면 잔류하는데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팀이 막 잘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잔류를 해야만이 저희 팀이 다른 환경, 다른 뭐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우리 팀이 막 그냥 막 잘해서 뭐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K1에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우리 팀이 뭐 상위 스플릿을 도전할 수 있는 팀 이런 팀을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좀 잔류하는데 저는 좀 더 신경 쓰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5경기에 저희 팀 승패가 달려 있을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5경기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경기를 정말 결과가 안 좋더라도 저는 우리 팀 갖고 가는 뭐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2로비 3로비는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라도 파헤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초반 5경기에 우리 팀이 처음부터 좋은 팀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 강팀하고 경기에서 우리가 초반 5경기 안 좋았다고 해서 분위기가 다운돼야 되나 반면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초반 5경기에 너무 오히려 생각하지 말자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네가 좀 거친 표현인데 이 연맹놈도 이 생각 안 해서 그 정도 되는 거 같아. 좀 했죠. 정확하게 따지면 아니 항상 보면 부산했을 때 2019. 그러니까 K2 작년에 있을 때도 3로비를 붙는데 항상 저희는 원정 경기를 2번씩 갔어요. 경남으로 가장 먼 거리. 근데 그걸 2년 연속 갔었어요. 그것도 3로비에 항상 힘들 때 이렇게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올해 이게 또 이렇게 연령에서 좀 안 좋아지시지 않나. 확실히 뭐 전술적인 면도 다르고 그다음에 선수들 움직임이라든지 선수들 개인 기량 특히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 기량인지 네,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뭐 K2 경기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경기도 좀 많이 봤었고 그렇지만 저희 선수들이 물론 대응을 할 때는 좀 신중히 뭐 잘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반면에 제가 또 봤을 때는 K2의 장점이 또 K1에 먹힐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 팀의 장점만 좀 더 살려가지고 좀 이 경기 치른다 그러면 전북도 그렇게 저희가 쉽게 호라호라 하지 않는 상대라는 걸 좀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정말 뭐 존경했던 감독님들 다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황선우 감독님도, 울산 감독님 계시고 존경했던 감독님들 다 계시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하는 거 일단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 우리 부천이라는 팀이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있지 않겠나 싶어요. 뭐 한편으로는 뭐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뭐 위로 좀 주고 싶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제 역할을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조직적인 면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 선수들하고의 그런 호흡 또 지금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마무리, 그다음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디테일 그런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감독의 기대치는 높은 건데 선수들이 뭐 열심히 따라주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제 느낌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뭐 계속 노력을 하고 뭐 미팅을 통해서나 소통을 통해서나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아쉬우신가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런 훈련을 하거나 그런 전술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 걸 하려면 많은 이제 훈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그런 이해를 잘 하려고 뭐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걸 같이 감독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국 선수들이 약간 그런 이제 지도자 좀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좀 안타까워요. 뭐 큰 부상자는 없는데 예. 뭐 그렇다고 훈련이 뭐 계속 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절을 다 했고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또 힘든 것도 잘 참고 따라와줘서 예.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상당히 아마스 선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마스 선수가 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팀의 그런 뭐 킬패스라든지 또는 팀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라서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돌풍을 일으키고 싶고 다크호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일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 4년차 들어가는 상황에서 팀의 좀 그런 기반 그다음에 뭐 좀 기둥을 더 튼튼히 해서 이 팀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팀, 좀 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아마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시즌을 준비했었고 올해는 그 간절함 가지고만은 안 된다. 네, 완전 인생 걸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피지컬적인 부분 만들고 이제 태국을 들어갔기 때문에 태국 쪽에서 전술적인 걸 좀 많이 입혔거든요. 근데 뭐 초반에 입힐 때에 정말 흡수하듯이 선수들이 흡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딘 것도 좀 있었고 지금 퍼센티를 따지면은 한 50% 정도 될까요? 하지만 아산을 제가 겪어봤을 때 경기력은 점차 계속 좋아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에도 뭐 내일 뭐 60% 아니면 시즌 개막하고 70%, 80%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충분히 뭐 인지하고 있고 선수들도 공감하고 있고 이 한 경기 홈앤드 어웨이 이 두 경기에서 그 팀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개막 전에 전남 거를 지금 정보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경기 전날까지도 지금 수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죠. 한 경기 한 경기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격할 때 뒤에 구조가 조금 충남 아산 때하고 경남은 지금 현재 경남은 그때 구조와는 수비가 조금 바뀌었다. 특히 공격할 때 수비에 배치되어 있는 위치가 조금 와이드에서 좀 스몰로 좀 좁게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와서 있었던 기존의 선수 중에 단네이 선수가 있고 그 선수는 제가 알고 있던 선수 그 유형하고는 좀 전혀 다른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량이 있고 스피드도 있어서 단네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측면 윙어 치기라고 영입한 선수도 스피드가 있어서 저희가 후반에 아니면 전반 초반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고 그리고 루컹이라고 센터백 선수도 제공권하고 스피드가 있어서 한국 축구에 좀 맞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 것 같고 저 오기 전에 마르코스도 박스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지금 들어온 지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몸을 만들 필요는 있어서 그 선수한테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아시면 뭐 경남하면 투혼이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갔어요. 투혼이 어떤 면에서 투혼이길래 맨날 투혼 이렇게 외치냐 선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진짜 투혼은 좀 강팀 만나도 조금 주눅들지 않고 조금 강팀 만나도 공격적이거나 뭐 수비도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시스템 구조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본인 팀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태국 가서 시스템을 좀 접목시키면서 게임 모델 1, 2를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연습 경기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지고 골을 먼저 먹으면 분위기가 확 가라는 그런 팀이 아니고 지금은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선수들이 다 변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런 뭐 힘없는 모습보다 좀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산에서 했던 축구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거를 제일 먼저 우선시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분명히 찾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 많이 했고 제가
경남 와서 선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선수들도 지금 간절하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간절함을 더해서 선수들하고 좀 준비를 잘한다면 뭐 내가 앞으로에 대한 뭐 내 인생의 앞길이 조금 다른 길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내가 잘 했을 때 못했을 때 분명히 다른 길이 나올 거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서 저는 뭐 진짜 뭐 인생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